네, 안녕하세요. 송 기자입니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제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1번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에서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과 지표입니다. 78회 1교시에서 몬트리올 프로세스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 중 7가지 기준을 열거하라. 그리고 117회 1교시에서 몬트리올 프로세서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 중 7가지 기준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과 지표를 보면 1992년 브라질 이후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담은 아젠다 21의 제11장과 산림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리우 지구 정상회담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진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및 보고 업무의 중요성 및 해당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 크리테리아 앤 인디케이터 CNI 개발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1992년 ITTO가 열대 천연임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ITTO 지침을 제시함에 온대림에도 유사한 원칙과 지침을 몬트리올 프로세스와 유럽 산림의 틀에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몬트리올 프로세서는 온대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발족되었습니다. 1993년 9월에 몬트리올에서 온대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그 세미나의 기준 및 지표에 관한 분과회의에서는 먼저 첫째, 온대림 등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현상의 파악과 계측 가능한 기준 및 지표의 검토, 둘째, 산림자원 확대, 생산력,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사와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 셋째, 이들에 관한 장래의 협력 방법에 관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994년 4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비유럽 국가 전략회의에서 온대림 등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준 및 지표에 관한 국제 작업 모임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995년 2월 제6차 칠레 산티아고 회의에서 SFM 기준과 지표의 이행을 결의하는 10개 회원국 한국,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미국,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성명서인 산티아고 선언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7개의 기준과 67개의 지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각각 1995년 7월과 10월에 추가로 가입하여 12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표를 개정하여 총 7개 기준 54개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과 지표를 표로 살펴보면 먼저 기준 1 생물 다양성 보존은 거기에 대한 지표는 생태계 다양성,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산림 형태 0급, 천위단계 보호지역의 면적, 유형별 단편화 정도, 절멸 위험종 등이 지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인 산림 생태계 생산 유지에 대한 지표는 목지 생산, 경제수종, 비경제수종, 지속가능, 그리고 별채 면적, 목재 이외의 임산물이 지표이고, 셋째, 산림 생태계 건전성과 활력 유지에 대한 기준은 지표로 역사적인 변동을 초월한 곤충, 수병, 산화, 강풍 등의 영향 면적, 대기오염, 생태계 쇠퇴의 지표, 식물 등이 지표이며, 네 번째 기준인 토양 및 수자원의 보존과 유지에 대한 지표는 하천 유량, 수질, 유역의 산림 면적, 수보전을 우선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림 면적,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 산림 관리 수준이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인 지구적 탄소 순환으로의 산림 기여는 산림 생태계의 총 탄소 축적량, 탄소의 흡수 및 방출에서의 산림의 기여,
탄소 수지에서의 산림의 기여 등이 지표이며, 여섯 번째 기준인 사회의 요망을 채우는 장기적 단면적인 사회, 경제적 편익 유지 증진에 대한 지표는 생산과 소비, 레클레이션 및 관광, 문화, 사회 및 정신적인 수요의 가치, 고용 및 지역사회 수요가 지표입니다. 일곱 번째 기준인 산림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및 경제적 범위는, 이에 대한 지표는 소유권의 명확성, 토지 소유권 제도의 적절성, 의사결정에서의 국민 참가, 산림 관리의 규정, 산림 자원의 지표 등의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등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2번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입니다. 120회 1교시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중 기준 7가지, 그리고 137회 2교시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에서 산림의 지속가능성 현황을 모니터링, 평가, 보고하는 기본적인 틀은 몬트리올 프로세서 기준과 지표가 제공됩니다. 2001년 국립산림과학원은 몬트리올 프로세서에서 1995년에서 합의된 7개의 기준과 64개 지표를 기반으로 현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7개 기준과 27개 지표를 선발하여 홍천군 및 평창군 일대 운두령 지역 산림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몬트리올 프로세서 지표를 중심으로 산림 식생 여건이 비슷한 법률원 프로세서 지표 일부를 포함하여 총 28개의 우리나라 SFM 기준과 지표가 2005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몬트리올 프로세서는 2007년 제18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제1차, 제2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05년 공포된 기준과 지표는 몬트리올 프로세서 외에도 법률업 프로세서 지표가 포함되었으나 2009년에 발간한 제1차 보고서는 몬트리올 프로세서를 채택하고 있는 기준과 지표들만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보고 가능한 7개 기준 29개 지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차 보고서는 몬트리올 프로세서 7개 기준에 따른 54개 지표를 이용하였고, 이 중 34개 지표에 대해 지표의 의미와 중요성 및 자료, 경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몬트리올 프로세서 지표 가운데 19개 지표 항목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차후 현재 포함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방법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국가보고서 작성 시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채택한 7개 기준별로 개략적인 설명과 하위 지표들의 2014년 국가보고서 기준 경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 1, 생물다양성 보존입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생물다양성을 육상, 해양, 기타 수중생태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생태적 복합체를 포함한 모든 자원으로부터 생물체 간의 변이성, 즉 종내, 종간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지표 1-1, 산림 생태계 유형, 천위단계, 영급, 산림 소유자에 따른 면적과 비율 및 지표 1-2, 산림보호 구역 내 생태계의 유형과 영급, 천위단계에 따른 산림 면적과 비율로 평가하였습니다. 종다양성은 지표 1-3, 산림 내에서 분포하는 생물종수, 지표 1-4, 법률적 근거 또는 과학적 평가에 의해 규정되는 위기 산림생물 종수 및 지표 1-5,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존 현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유전 다양성은 지표 1-6, 유전 변이와 지역 적응 유전자 행위 소실 위험에 처한 산림종, 그리고 지표 1-7, 대표적 산림종 집단의 유전 다양성 및 지표 1-8,
유전 다양성 보존을 위한 현진해 및 현지외 보존 현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준 2. 산림생태계 생산력 유지는 산림의 생산력이란 산림이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공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산림 생태계와 물질 순환 과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림 기반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산림 생태계의 목재 및 비목재 자원의 공급 수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하여 산림의 생산력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림의 생산력은 지표 2-1 산림 면적 비율 및 목재 생산 가능 면적, 지표 2-2 목재 생산 가능 면적의 임상멸 임목 축척과 연간 생장량, 지표 2-3 재래종과 외래종 식재지 면적과 임목 축척, 지표 2-4 순생장량 또는 보석 수확량의 비율로서 연간 목재 수확량 등 4개 지표로 평가합니다. 기준 3. 산림 생태계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는 산림 생태계의 건강도와 활력도는 산림이 외부 교란으로부터 회복하거나 적응하는 생태계의 기능과 유지활동 능력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특히 산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인위적 교란은 불가피하게 외래종의 유입, 각종 병해충의 유입을 가져와서 산림 생태계의 건강도와 활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의 건강도와 활력도는 산림 병해충 등의 지표 3-1 생물적 요인에 따른 산림 피해 면적과 지표 3-2 산불, 산사태, 태풍 등의 무생물적 요인에 의한 산림 피해 면적 2가지 지표에 의해 평가됩니다. 기준 4. 토양과 물자원의 보존 및 유지입니다. 토양과 물자원은 산림 생태계의 기능과 생산성이 기반이 되는 요소입니다. 산림 생태계는 지표수 및 지하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맑은 물과 건전한 물 생태계는 인간 삶의 질의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산림 경영 활동은 산림과 하류의 토양과 물자원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으나 부적절한 활동은 토양의 침식 또는 다박, 수질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산림토양, 산림 내 물자원 및 물생태계의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토양과 물자원의 보존 및 유지 상태는 지표 4-1 토양 및 물자원 보림 면적, 그리고 지표 4-2 토양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사업 면적, 지표 4-3 토양의 질적 저하 면적과 비율 및 지표 4-4 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사업 실적 등 4개 지표로 평가합니다. 기준 5. 지구 탄소 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는 산림은 재생 가능한 자원의 공급처이면서 지구 탄소 순환 과정에서 가장 큰 육상 탄소 저장소의 원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탄소 저장량에는 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 수간뿌리 등 그리고 부유유기물, 낙엽, 낙지, 잔존물, 고사목 등이 있고 토양 탄소 저장량 그리고 목제품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4%에 달하는 산림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 탄소 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는 지표 5-1 산림 바이오매스 총탄소 저장량과 지표 5-2 산림 바이오매스 탄소 수지 등 2개 지표로 평가됩니다. 몬트리올 프로세서 지표에서 요구하는 총 산림 생산물 탄소 저장량과 산림 바이오매스 화석연료 대체에 의한 탄소 배출 감소량 지표의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반영은 향후 추진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 6. 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의 유지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 증진함으로써 산림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재화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및 소비, 임업 부분 투자 및 고용, 산림 기반 휴양 및 관광, 그 밖의 사회적 및 문화적
산림가치들은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1부터 5까지는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기준 6은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프로세스 기준 6은 모두 5개의 중분류로 나누어져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측정 및 보고가 가능한 6개 지표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표는 6-1 목재 및 목제품 생산량과 생산액, 6-2 당기소득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 6-3 목재 및 목제품 소비량, 6-4 당기소득 임산물 소비량, 6-5 임업 부분의 고용과 임금, 6-6 국내 총생산과 산림 부분의 GDP, 6-7 산촌체험 프로그램 방문자 수와 연간 소득, 6-8 공공휴양과 관광을 위해 경영되는 산림 면적과 비율, 그 다음 6-9 산림휴양 유형별 방문자 수 등입니다. 기준 7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법, 제도, 경제 구조입니다. 몬트리올 프로세스 기준 7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법적, 제도적 및 정책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며 기준 1에서 6을 평가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 수단들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역량 및 경제적 여건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소입니다. 기준 7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경제적 수단과 관련된 7개의 정성적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 7-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법규와 정책, 지표 7-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영향을 주는 세제와 경제전략, 그리고 지표 7-3 토지와 자원의 보유권과 재산권의 명확성과 안정성, 지표 7-4 산림 관련 법률의 집행, 그리고 지표 7-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기타 지원, 그리고 지표 7-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연구와 기술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지표 7-7 산림 관련 의사결정의 민간 참여 및 분쟁 해결 등이 활용되었는가 등의 내용입니다. 표는 2009년과 2014년 SFM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지표를 비교한 비교표입니다. 먼저 산림생물 다양성 보존 기준 1은 2009년 국가보고서 지표에서는 29개 지표, 그리고 2014년 국가보고서 지표는 36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 보존은 1-1, 1-2, 1-3, 1-4, 1-5 5개 지표에 있지만 2013 보고서에서 종다양성 보존을 1-5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현지내 및 현지외 보존 현황과 그리고 유지 1-6 유전 변이와 지역 적응 유전 자행이 소실 위험에 처한 산림종, 그리고 1-7 대표적 산림종 집단의 유전 다양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지표 2 산림생태계 생산력 유지는 2014년에 2- 목재 생산 가능 면적의 임상별 임목축소가 연간 생산량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 국가보고서 지표였던 2-4 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면적과 연간 생산량 대비 벌채량이 2-4 순생량 또는 보석 수확량 비율로서 연간 목재 생산량으로 통합 대체되었습니다. 기준 3 산림생태계 건강도 활력도 유지는 세분되어 3-1 산림병해충 등 생물적 요인에 의한 산림피해 면적과 그리고 3-2 산불, 태풍, 산사태 등 무생물 요인에 의한 산림피해 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준 4 토양과 물 자원의 보존 및 유지는 4-5 토사 유출 방지 및 물자원 보호를 위한 보호림이 세분화되어 4-1 토양 및 물자원 보호림 면적과 4-2 토양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자원 실적으로 세분화되었으며 4-1과 4-3은 통합되어 토양의 질적 저하 면적과 비율로 되었으며 4-2와 4-4는
사업도 통합되어 물 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사업 실적으로 통합된 지표로 되었습니다. 5번 기준 5 지구 탄소 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는 변함없이 계속되었으며 2009년과 2014년 국가보고서의 지표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준 6 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의 유지 강화는 6-5 임업 부분의 고용과 임금과 6-7 산촌 체험 프로그램 방문자와 연간 소득 그리고 2009년에 6-6이었던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비율이 6-8 공공휴양과 관광을 위한 경영된 산림 면적과 비율 그리고 6-9 산림 휴양별 방문자 수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준 7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법, 제도, 경제 구조는 7-5 대중 참여 및 교통, 홍보, 지도 프로그램과 이용 가능한 산림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여러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7-5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와 기타 기준, 그리고 7-6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연구와 기술의 개발과 적용, 그 다음에 7-7 산림 관련 의사결정의 민간 참여 및 분쟁 해결 등이 추가 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 경영학 2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본법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과 지표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 자원 및 그 구성 요소의 변화를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에서는 7개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첫째,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존, 그리고 둘째, 산림생태계의 생산성 유지, 그리고 셋째,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활력도, 넷째,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 보호, 그다음 다섯째, 산림생태계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여섯 번째,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 기준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픽 23번 산림경영인증제도입니다. 81회 4교시에서 산림경영인증제도에 있어서 산림관리협회 FSC의 인증제도, 그리고 84회 4교시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산림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 그리고 86회 2교시에서 세계 주요 산림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라. 90회 1교시에서 국제산림경영인증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93회 2교시에서 국제적 산림경영인증 FMC 및 우리나라 산림인증 현황, 그리고 105회 3교시에서 산림관리에 관한 산림관리협회 FSC의 원칙과 기준, 111회 4교시에서 한국산림인증제도, 그리고 125회 2교시에서 REDD 플러스와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그리고 126회 1교시에서 FSC의 산림관리 10원칙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경영인증제도란 환경, 사회, 경제를 배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세계 수준에서 인증하여 그곳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을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산물 유통을 통하여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부 기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경영인증제도로는 세계표준화기구 ISO의 환경경영시스템 IOS 14001과 산림관리협회 FSC의 산림경영인증,
그리고 산림인증계획 승인 프로그램, PEFC의 인증, 그리고 COC 인증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표준화기구의 인증 제도를 살펴보면 세계표준화기구 ISO는 1947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비정부 기관으로서 대표적인 국제적 표준화 기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SO의 목적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제품과 용역의 규격 및 기준을 세계 공통으로 통일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ISO의 국제 규격은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작업그룹에서 원안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ISO의 규격 중 환경경영 시스템에 관계하는 규격이 ISO 14000 시리즈입니다. ISO는 지금까지 환경경영 시스템에 관계하는 두 개의 규격, ISO 14001과 ISO 14004와 환경감시에 관계하는 세 개의 규격, ISO 14011과 ISO 14013을 발효하고 14011부터 14013을 발효하고 있습니다. ISO 14001은 환경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규격으로 1996년 9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ISO 14001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 경영 시스템은 경영자가 기업의 환경 방침을 결정하고 각 부서에서는 그 환경 방침에 기초하여 계획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점검 체크하여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방침과 계획을 수정 액트하는 플랜 체크 액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ISO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달성에 기하기 위하여 ISO 14001을 산림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1998년에 발표한 기술보고서 ISO TR 14061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업 및 인간산업이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협회의 인증제도입니다. 산림관리협회 FSC는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 회원제의 비정부기관입니다. FSC의 의지결정은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회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의 3가지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FSC의 목적은 첫째, 환경 보전 면에서 적절하고 사회적 이익에 알맞으며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지원, 그리고 둘째, 인증기관의 평가 인정, 그리고 산림 관리에 관한 각국 사이의 기준 작성 지원, 셋째,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산림 관리 추진에 있습니다. FSC에서는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 경영 개선을 위한 산림 경영 인증과 인증 목재의 시장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가공 유통 과정의 관리 인증, COC의 2가지 인증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FSC 로고의 인증 라벨입니다. FSC의 산림경영인증과 산림관리협회의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면 산림경영인증이란 경영단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영활동이 FSC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지속가능하게 경영되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FSC의 인증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와 목제품에는 FSC의 로고마크가 부착됩니다. 이 로고마크를 통해 소비자는 그 목재와 목재 제품이 FSC의 인증 산림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FSC의 산림 인증은 목재 라벨링을 수반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ISO 14001 인증과 다른 점입니다. FSC는 산림 관리에 관한 FSC의 원칙과 기준 및 인증기관을 위한 FSC의 지침에 기초하여 인증기관에서 평가, 인정, 모니터링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은 다음과 같은 10개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 1. 법률과 FSC 원칙의 준수. 산림관리는 그 국가
주체의 산림관련법 및 그 국가가 감행하고 있는 전체 국제조약과 국제적 결정을 준수함과 함께 FSC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원칙 2. 보유권, 사용권 및 책무는 토지와 산림자원에 대하여 장기에 걸쳐 보유와 사용의 권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문서화되고 또 법적으로 확립할 것. 그리고 원칙 3. 원주민의 권리는 원주민이 그들의 토지와 지역 및 자원을 소유, 이용하고 관리하는 법적 및 관습적 권리를 인정 및 존중할 것. 원칙 4. 지역 사회와의 관계와 노동자의 권리는 산림관리는 임업에 종사하는 것과 지역사회가 장기에 걸쳐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충분한 편익을 얻는 상태를 유지 또는 향상시킬 것. 원칙 5. 산림에서 얻는 편익은 산림관리는 경제적 계속성과 환경과 사회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을 확보하고 산림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생산물, 용역, 서비스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할 것. 원칙 6. 환경에서의 영향은 산림관리는 생물의 다양성과 그것에 부수하는 가치, 수자원, 토양 및 소중하나 파괴되기 쉬운 생태계와 경관을 보존하고 생태학적인 기능과 산림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 원칙 7. 관리계획은 산림에 있어서 실시되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른 적절한 관리계획이 문서화되고 그것에 따라 사업이 실시되며 장기적인 견지에서 수립된 관리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단이 명백하게 제시될 것. 원칙 8. 모니터링과 평가는 산림관리의 규모와 내용에 따른 산림의 상태와 임산물의 생산량, 생산, 가공, 물량 각 단계, 관리작업 및 그들이 사회와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원칙 9.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의 보존은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의 보호는 그 산림의 특질을 유지하고 또 향상시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호가 가치 높은 산림에 관한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원칙 10. 조림은 원칙 1에서 9 및 10과 그 규모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는 것으로 합니다. 조림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세계의 임산물 수요를 만족시킨과 함께 선녀님의 관리를 보조하고 선녀님의 이용 압력을 경감시키며 그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협회에서는 소규모 산림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룹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산림자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자원관리자 인증입니다. 산림자원관리자는 다수인의 산림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산림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가로서 소규모의 산주를 대신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체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산림 소유자가 단체를 만들어 인증을 받는 제도로서 소규모의 산주들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가공 유통 과정의 관리 인증인 COC 인증입니다. COC 인증은 지속가능성이 인증된 목재나 목제품이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다른 제품과 식별되어 사용되고 있는가를 심사하여 목재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연쇄적인 흐름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산림경영인증과는 별도의 체계입니다. COC 인증은 FSC 인증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제품에는 FSC의 마크가 부착됩니다. COC로 인증된 임산물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업자 집단을 구매자 집단이라고 합니다. COC 인증 제도에 관하여 FSC는 1997년 9월에 함량 비율 표시제를 도입하고 보다 유연한 라벨링 방침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산림인증 프로그램인 PEFC의 인증제도입니다. PEFC는 산림인증제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개발, 인증기구 및 인증기구를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FSC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PEFC는 국가표준을 인정하는 상호 인정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PEFC와 국가인정기구는 인정기구로서 ISO 17011과 국제인정포럼
IAF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표준개발은 위원회 또는 작업그룹 등 포럼을 통하여 개발되고 ISO 가이드 59와 사회환경표준협회 ISEAL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기구는 국가인정기구가 승인하며 ISO 17021과 가이드 65를 준수해야 합니다. 심사자는 ISO 19011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림은 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 PEFC의 인증 로고입니다. 다음 한국산림인증제도 KFCC를 살펴보면 산림을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경영인증 FM인증과 임산물 생산 유통인증 COC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그림은 한국산림인증제도 KFCC의 인증 로고입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원칙이 채택된 이래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현장이행 수단으로 산림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2016년부터 우리나라 산림현실에 보다 부합하고 비용효과적인 산림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도입한 우리나라 자체의 산림인증제도입니다. 한국산림인증제도의 종류는 산림경영인증으로 FM인증은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 등 각종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인증이고, 임산물 생산, 유통인증, COC인증은 산림경영인증임에서 생산된 목재 등 임산물을 사용한 유통가공 생산물에 대한 인증입니다. 한국산림인증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림인증심사원의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림인증의 운영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이고 인정기관은 한국인정지원센터, 국가기술표준원이 있으며 인정기관으로부터 적격성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는 FM인증이 산림조합중앙회, 홍천구그린관리소, 삼척구그린관리소, 진안군 산림조합, 풍림 등이며 COC 인증이 신우, 문화인쇄, 나무카드, 주 코나씨, 주 풍림 등이 있습니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PEFC 국제산림인증연합의 국제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SC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PEFC는 각 국가의 산림표준을 인정하는 상호인증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점이며, 한국산림인증제도는 이러한 PEFC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PEFC의 상호인정 시스템은 PEFC는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림표준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인정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증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다음 산림인증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산림인증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FM을 실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소유자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여러 산림관리 활동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산림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하게끔 유도하여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산림전용 방지입니다. 산림인증은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산림의 부가가치와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게 하여 산림이 경제적 이유로 농지, 주택, 상업시설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산림이 유지되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상한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30쪽과 임업기술 핸드북 1471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4번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95회 1교시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의 틀에서 매년 개최된 회의로 1992년 채택된 유엔 기후협약의 이행 논의와 처리를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주목점입니다. UNFCCC에 소속된 나라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당사국 총회 또는 COP라고 또 합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컨퍼런스를 가졌으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세 번째 컨퍼런스 COP COP3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통정사가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19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번째 컨퍼런스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사국 총회는 UNFCC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모임을 가집니다. 첫 번째 당사국 총회는 베를린에서 1995년에 열렸으며 2009년 12월 당사국 총회 코펜하겐에서 2015년 이후에 기후변화 협상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사국 총회의 개최 내용을 살펴보면 1997년에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제21차 당사국 총회인 이 총회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제24차 당사국 총회는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 제24차 당사국 총회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 룰북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적응, 감축 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 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을 룰북을 마련하였습니다. 토픽 25번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101회 2교시에서 나고야 의정서의 의미와 채택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를 살펴보면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 가입하여 1년 정도 이해기간이 지난 후 2018년부터 나고야 의정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 당사국 정부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생물다양성협회 당사국 총회가 열려 30개 조문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진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2년 이후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정상회의에서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생물 유전 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등을 목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 12D가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제10차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 자원 접근 및 이용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 규범으로 주로 생물 유전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물 자원 보유국인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 경위를 살펴보면 생물종의 감소와 생태계의 파괴의 가속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가고 있으며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반발한 개도국 그룹의 이익 공유를 포함하는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이용과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게 되어 생물 다양성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 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 공유 ABS의 이행을 위한 개방형 특별 작업반이 설립되었습니다. 약 10년간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들의 첨예한 논의를 통해 2010년 10월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유전자원 접근 액세스는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등 이용을 위한 사전활동, 그리고 이익공유는 베니피트 쉐어링은 이익공유는 생물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의 체결한 상호 합의 조건에 따라 실시하며 로열티, 접근료와 같은 금전적 이익과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표는 ABS의 구성 요소로서 먼저 접근 액세스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 시 유전자원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통고 승인을 PIC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 공유 베니피트 쉐어링은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이용자는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간 합의 조건 MAT 체결에 따라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유합니다. 그리고 의무 준수 컴플리션스는 당사국은 접근 및 이용 공유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해야 하고 이용자는 입법 및 구제 요건에 따라 접근 허가 PIC와 이익 공유 MAT를 해야 합니다. 국가 점검기관은 PIC와 MAT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수집합니다. 중요성을 살펴보면 본 의정서를 계기로 생물자원 부국들이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 반출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남용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 유전자원의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ABS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유는 지적 재산권에 포함하여 그 극대화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 및 제공자에게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생물 유전자원의 회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계 산업부분과 연구 분야에서 의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의 유전자원의 확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연구 및 사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연구 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나고야 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2017년 환경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